안녕하세요. 저는 EY 한영 세무부문 이지 파트너입니다. 저는 이번 EY 한영 개정세법 세미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등 법인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내국세법 위주의 개정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 연장, 공제율 상향,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점감구조 도입 등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혜택이 도입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 공제 감면의 적용 범위를 합리화하거나 적용기간을 종료하는 성격의 개정 내용도 있습니다. 각 장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기존 2024년 12월 말에서 2027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는 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에 관련된 R&D 비용은 일반 R&D 비용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은 2027년 12월 말까지 우대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시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세부 기술의 범위가 확대된 부분도 있으니 관련 사업을 영위하시는 법인에서는 개정 시행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게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열거된 시설은 일반 통투세액공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국가전략기술 우대공제의 경우 당초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말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에서 이를 2027년 12월 말까지 투자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하는 추가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4%,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및 일반 투자는 3%의 추가공제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모든 추가공제율이 1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점감구조 도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과 같이 기업 유형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데요. 점감구조 도입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매출액이나 자산의 증가로 중소기업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기업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R&D 세액공제의 경우 당초 일반 R&D 세액공제에만 점감구조가 있었는데, 이 점감구조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은 20%, 이후 2년간은 15%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신성장 원천기술은 25%, 국가전략기술은 3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이미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종료하고 중소기업을 더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의 신성장 원천기술 R&D 우대공제율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까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도 동일한 취지로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9%,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는 20%, 그 외 일반 투자는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적용됩니다. 다음은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으로 최종 시행령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그 전체에 일반 R&D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 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에는 투입 시간만큼 인건비를 안분하여 각각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연구 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일반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원이 실제 연구한 시간에 맞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첨단 분야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과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는 위탁, 공동연구개발비, 재료비, 인건비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개정으로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 전체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에 클라우드 이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영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회사 내부가 아닌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는 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어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역시 영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도 입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 초과로 인한 졸업 시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에는 추가로 유예기간을 2년 더 부여하여 총 7년으로 유예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 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각각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행사이익을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거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행사 시점에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 시 당초 2024년 12월 말이었던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복수 의결권 주식 취득 관련한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복수 의결권 주식을 취득하면서 보통 주식을 납입할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 의결권 주식의 보통주 전환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현물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물 출자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 이연 신청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벤처기업 관련해서는 전략적 제휴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 시 법인세 및 관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도 2027년 말까지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조세특례가 확대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후에는 조세특례가 합리화 및 일몰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특법상 R&D 세액공제 적용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였습니다. 기존 조특법에서 연구개발을 과학적, 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활동이라 정의한 것에 더하여 개정세법에서는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일 것이라는 정의를 더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의 제외 대상 활동에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 기술, 서비스, 설계, 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 변형, 개선하는 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R&D 세액공제 적용 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해석의 차이가 자주 발생했던 부분을 법문상 명확화한 것으로 향후 R&D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시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중소, 중견기업의 범위의 합리화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대상 업종으로 부동산 임대업 및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란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법인이나 부동산 임대업 영위법인은 규모 기준에 관계없이 중소,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동일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에게도 제한을 두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투자지원제도의 합리화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용 자산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용 자산이란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을 포함하며,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합리화하여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고용 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상시근로자 증가율의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되, 지방에 비해 창업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은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업종 간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한 우대 감면율은 폐지하였고, 특정 기업의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5억 원의 감면 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되는데, 수도권 감면율의 조정은 1년간 유예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간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개편되었는데, 기존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 고용 증대 추가 감면과 통합고용 세액 공제 중 고용 증대의 중복 적용이 배제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전체와 통합고용 세액 공제 전체의 중복 적용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송금산입 특례는 2024년 12월 말로 적용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8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주주환원 촉진세제의 신설안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은 작년 12월 국회의 수정의결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최종 법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먼저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연합 계산 방법 합리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간연합은 직전 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해당 중간연합 기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한 내국법인 및 연결법인은 직전 연도 산출세액 기준 대신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 중간인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인합세액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아까 조특법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달리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 최저세율인 9%를 적용하지 않고 200억 원 이하 과표 구간 전체에 대해 19%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율이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은 점을 이용하고자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의 조세 회피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 중견기업 적용 기준을 합리화하여 기존에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속한 연결법인에게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세법에서는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게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게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연결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했던 법인이 연결납세 적용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의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운기업의 경우 흔히 톤세로 알려진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를 적용하는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선박을 기준선박과 기준선박 외의 선박으로 구분하여 기준선박 외의 선박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운항일 이익을 30%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선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 선박의 확충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선박 건조를 확대하고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톤세 제도는 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등 2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어 우리 정부에서도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에 도입한 이후 5년 단위로 일모를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 시 2027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과세 기반 정비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2025년 1월 1일 발생 거래분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매 분기 말 또는 연말 이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의무를 강화하고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명령을 미이행 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련한 자료를 미제출 시 이에 대한 제출 명령을 미이행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과 기타 세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세법 개정에서 주목하셔야 할 사항으로 국기법상 경정청구의 대상에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정청구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동할 경우에만 허용되어 결손이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세액공제 신고액의 변동이 당해연도 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2월 세액공제 금액만 변동하는 경우에는 법문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실제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 2월 세액공제의 증액은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 판시함에 따라 이후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가 경정청구 사유로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세액공제 신고액의 변동이 당해연도 세액에는 영향이 없이 2월 세액공제 금액만 변동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하여 활용이 가능하므로 과거 연도에 혹시 누락된 세액공제가 없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목하셔야 할 사항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에 2월 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액공제는 10년간 2월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2월 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는 2025년 말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풀어준 것으로서 2016년 이후의 과세연도에 추가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세액공제가 있다면 2025년 내에 경정청구를 제출하실 수 있으니 기회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2월 세액공제에 대한 부가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여 통상 5년의 부가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최대 10년까지 2월이 가능한 세액공제액을 2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에 관련한 부가제척기간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월 세액공제에 대한 증빙자료는 동특례의 적용 시점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신설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 성격으로 제공되는 직원 할인에 있어 직원에 대한 자사제품 할인 금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세무조사 시 흔히 쟁점이 되어 왔는데요. 자사 및 계열사 종업원이 자사 및 계열사의 재화, 용역을 시가, 즉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그 할인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종업원이 이를 직접 소비하고 일정 기간 재판매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시가의 20%나 연 240만 원 둘 중 큰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직원 할인에 따른 이익은 해당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일시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으로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의 비과세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중 지급한 출산지원금 중 자녀의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세원관리 강화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조세포탈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모두 2025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증세법 관련해서는 작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부결됨에 따라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법 개정 중 국제조세를 제외한 내국세법 중에서 법인 납세자에게 주요하게 적용될 만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